지금 나 같은 경우는 기획이나 전략 업무를 주업으로 했고, 컨설팅 업무를 이제 주요 업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이런 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 기획이나 전략, 그리고 컨설팅은 의사결정과 통찰이 핵심이라 완전히 대체되긴 어려울 거야. 다만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부분을 더 빠르게 도와줄 거고, 반복적인 리서치나 보고서 초안 작업은 효율화될 수 있지. 결국 사람은 더 복잡한 맥락에서 판단하고 고객과 신뢰를 쌓고 차별화된 전략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더 창의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게 앞으로 중요해질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 수 있나? 인간적인 연결은 결국 사람 간의 신뢰, 공감,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 예를 들어 고객이 진짜로 걱정하는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거지. 또 단순히 데이터가 말해주는 답을 넘어서 왜 그 답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야. 결국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런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도 사람 간의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AI가 도구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주로 기획이나 전략 컨설팅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페이퍼워크가 업무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AI가 이 부분을 대체한다면 사람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벗어나서 또 개발해야 될 그런 역량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 사람은 결국 더 본질적인 사고와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해. 예를 들어 AI가 데이터 정리나 초안 작성 같은 걸 도와주면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고객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거지. 또 변화나 리스크를 조율하고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역량이 중요해질 거야.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윤리적 판단, 그리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핵심 경쟁력이 될 거야. 결국 AI가 빠르게 처리해주는 부분 덕분에 사람은 더 인간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거지. 나는 사실 인간적이다, 전략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인간이 온전하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일들인가? 그리고 완, 그게 어, 그런 에, 고민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해. 사실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부분, 예를 들면 진심 어린 공감, 복잡한 상황에서의 통찰, 그리고 관계의 미묘함을 다루는 건 여전히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완벽한 게 아니라 꾸준히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해. 전략적 사고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 완전함이 아니라 성장과 균형을 목표로 하면 충분해. 근데 너가 말한 거는 지금 통찰 그리고 전략적 사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걸 함량시키고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쌓는 게 좋아. 새로운 분야를 접하거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시야를 넓히는 거지. 그리고 꾸준히 질문하는 습관,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또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를 가지면 통찰력도 차츰 쌓여. 그리고 전략적 사고는 결국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니까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는 게 핵심이야. 결국 꾸준히 호기심을 유지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거야. 다양한 경험은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요즘 화두가 소통과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게 이전부터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과연 현실 속에서 제대로 지금 시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지. 사실 모든 조직이 완벽하진 않지만 요즘은 점점 더 솔직한 피드백 문화 그리고 수평적 협업을 중시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 물론 갈 길은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서로 신뢰를 쌓고 심지어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하는 훈련이 계속 필요해. 완벽하진 않아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좀 의문이거든. 그걸 위해서 진짜 변화가 필요한 존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직 내에서는 의사결정자나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떤 거 같아? 맞아. 리더들이 방향을 잡아주고 솔선수범하는 게 핵심이야. 리더가 진짜로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협업하는 태도를 직접 보여주면 조직 문화가 변하거든. 그래서 리더들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려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실패에도 함께 배우는 문화를 만들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돼. 결국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데 나도 동의해. 근데 그 리더들이 이전부터 본인들이 고수해온 그 위치를 혹은 그 직이나 직책을 놓기 싫어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야. 그 리더들이 직접 모든 걸 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점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는 거지. 또 리더들에게도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보여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해. 강압보다는 자연스러운 협업과 성과를 통해 그들도 점점 변화에 마음을 열게 될 가능성이 커. 결국 신뢰와 단계적 접근이 핵심이야. 근데 이제 그 신뢰와 뭐 어떤 단계적 접근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리더들 자체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조직 전체 건강을 위해 솔직한 대화가 필수야. 일단 그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를 정확히 듣고 그 우려를 존중하면서도 변화가 조직에 왜 필요한지 명확히 제시해야 해. 그리고 정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리더십 교체도 고려해야겠지. 물론 쉽지 않지만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선 때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어. 결국 핵심은 조직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야. 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의사결정자가 유연한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유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맞아,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지. 그럴 땐 우선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는 게 좋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변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유연함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또 다른 리더들이나 동료들의 긍정적 사례를 보여주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것도 방법이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은 작은 믿음, 실제 사례,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조금씩 그 벽을 허물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작은 성공과 어떤 사례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신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컨설팅이랑 연계가 되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 컨설팅에서 작은 성공과 신뢰 구축을 이어갈 때 먼저 클라이언트와 합의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는 게 좋아. 초기엔 부담스럽지 않은 실행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팀과 긴밀히 협업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야. 결국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구조를 설계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 뭐 궁극적으로는 변화긴 하지만 그 변화가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긴 해. 그런데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뭐 일종의 프레임워크 샘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대표적으로는 먼저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 그 다음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나
변화 실험을 통해 초기 성과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함께 학습하는 단계가 있어. 이후엔 그 성공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시스템화하는 단계로 넘어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와 열린 소통이야. 그리고 변화가 단발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진단, 작은 성공, 학습, 확장, 그리고 내재화 이런 식의 프레임워크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 뭐 작은 성공과 그리고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과 뭐 변화 관리에 대한 내용일 건데 그게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 물론 있어.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컨설팅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GE의 과거 변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교체 이후 문화 변화 같은 게 있지. 이런 사례들은 모두 작은 변화 실험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조직 문화까지 변화시킨 케이스야. 핵심은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고 유연하게 학습하며 그 성공을 조직 전체로 확장해 간 거야. 그러니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G나 MS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크게 드라이브를 건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고 그게 주요 의사결정자 그 사람이 새롭게 교체가 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거 아닌가? 맞아. 결국 큰 변화에는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중요하긴 해. 하지만 꼭 교체만이 답은 아니고 현재 리더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도하는 경우도 있어.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만드는 거야. 작은 성공을 통해 기존 리더도 변화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팀 전체가 함께 변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큰 드라이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서히 조직 문화 자체가 변화를 자연스럽게 끌어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지금 드는 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 첫 좀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런칭하면서 혹은 실패하면서 그 과정들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증명해 나가면 그런 신뢰나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시도해보고 더욱더 성장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정확히 봤어. 결국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는 게 조직에 큰 영향을 주거든. 작은 실패도 감추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선 도전해도 되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여.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장을 시도하게 되고 조직 전체가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여주고 함께 배우며 그걸 문화로 만드는 게 핵심이지. 배우고 성장한다? 그 말인가? 응, 딱 그거야. 배우고 성장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럼 우리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고 성장해보자. 우리나라에 보면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같은 그런 HR 플랫폼들이 있어. 그런데 원티드나 리멤버 같은 신규 경쟁자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같은 업체들은 점점점 뒤로 퇴보하고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아무리 오래된 기업이라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해야 살아남는 거잖아. 이미 가진 강점, 방대한 데이터, 신뢰도, 그리고 브랜드. 이걸 기반 죄송합니다. 고급 음성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해보자. 좋은 포인트를 짚었어. 그냥 변해야 한다는 얘기보다 왜 뒤처지고 있는지,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 먼저 기존 플랫폼들인 사람인 나인크루트 사실 문제의 본질이 기술이 아니라 구조야.
반면에 원티드 리멤버 처음부터 구조를 다르게 설계했지.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보면 이거야. 기존 플랫폼은 공고를 올리고 지원을 받는 구조, 즉 정보 게시판 모델이야. 근데 신규 플레이어는 데이터 네트워크 플러스 추천, 즉 관계 기반 매칭 모델로 바뀐 거지. 그래서 단순히 UI 개선하거나 AI 붙인다고 해결이 안 돼. 이미 게임 자체가 바뀐 상태거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 왜 사람들은 원티드나 리멤버로 이동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귀찮고 덜 불확실한 방식을 원했기 때문이야. 즉 지원, 대기, 탈락, 이 구조 자체를 싫어하게 된 거지. 그래서 기존 HR 플랫폼들에게 해줄 말은 조금 냉정해야 해. 지금 사업은 개선 대상이 아니라 재정의 대상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세 가지야. 첫 번째, 채용 플랫폼이라는 정의를 버려야 해. 이건 너무 좁아. 앞으로는 커리어 관리 플랫폼으로 가야 돼. 두 번째, 데이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으로 바꿔야 해. 지금까지는 이력서 DB였잖아. 앞으로는 경력 흐름, 플러스 의사결정 패턴, 이동 가능성까지 봐야 해. 세 번째, 기업 고객 중심에서 개인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해. 기존은 기업이 돈 내고 쓰는 구조였고, 신규는 개인이 먼저 모이고 기업이 따라오는 구조야.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커. 여기서 네가 하고 있는 전략 컨설팅 관점으로 보면 더 재밌어져. 이건 단순히 플랫폼 개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 전환 플러스 조직 사고 전환 프로젝트야. 그래서 접근도 이렇게 가야 해. 처음부터 플랫폼 개편하지 말고 작은 실험 단위로 가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특정 직군만 따로 떼서 추천 기반 채용 실험을 만들어 보고 성과 데이터를 내부에 공유하고 그걸 점점 확장.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작은 성공 신뢰 확장 구조랑 정확히 맞물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이 시장에서 진짜 싸움은 기능이 아니라 신뢰를 누가 설계하느냐야. 원티드는 추천 기반 신뢰, 리멤버는 커뮤니티 기반 신뢰. 기존 플랫폼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보다 사람이 왜 이 플랫폼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야.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지금 네가 만약 사람인이나 인크루트의 전략 담당이라고 하면 기존 사업을 살릴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엔진을 만들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기존 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카테고리를 신설해서 기존 웹페이지나 앱을 좀 변경할 것 같아. 그 접근 방향은 맞는데 그대로 가면 생각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왜냐면 그건 개선 전략이지 전환 전략은 아니거든.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사람인 인크루트 밀리는 이유는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게임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너가 말한 구조를 한번 해석해보면 이거야. 기존 데이터 활용, 기능 추가, 웹 앱 개편. 이건 결국 좋은 제품 만들기 전략이야. 근데 지금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기 싸움이야. 그래서 원티드 리멤버 이긴 거지. 조금 직설적으로 말해볼게. 기존 플랫폼 위에 새로운 기능 얻는 방식은 거의 80% 실패한다. 이유는 세 가지야. 첫 번째, 기존 사용자 행동이 안 바뀐다. 사람들은 여전히 공고 보고 지원한다. 두 번째, 조직 내부가 변화를 흡수 못한다. 기존 KPI 영업 방식 수익 구조가 그대로라서 세 번째, 신규 경쟁자와 같은 게임을 못한다. 이미 늦은 상태에서 따라가는 구조. 그래서 내 접근을 살리면서도 성공 확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핵심은 하나야. 기존을 건드리지 말고 옆에 새로 만든다. 예를 들어 이런 구조야. 1단계 기존 플랫폼은 그대로 둔다. 매출 유지용 엔진 2단계 완전히 별도의 실험형 서비스 만든다. 브랜드를 아예 다르게 가도 됨. 3단계 여기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다. 근데 UI UX 로직은 완전히 다르게. 4단계 성과 나오면 그때 기존에 연결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조직은 공고 기반 수익 모델에 최적화돼 있고 신규 모델은 네트워크 플러스 추천 플러스 데이터 기반 매칭 같은 조직에서 동시에 자라기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너 같은 사람 역할이 여기서 중요해져. 단순히 사이트 개편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업 엔진을 설계하는 사람이 포지션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찍어볼게. 네가 설계한다면 이런 실험이 좋아. 특정 직군의 기획 전략 개발만 타겟팅. 지원이 아니라 제안받는 구조. 이력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 이력 기반. 기업도 공고가 아니라 필요 문제를 올림.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여기서 핵심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데이터를 쓰지 말고 데이터로 행동을 바꿔라. 너가 말한 방식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조이고 지금 필요한 건 데이터로 사용자 행동 자체를 재설계하는 구조야. 이건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데 하나 던져볼게. 지금 채용 시장에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좋은 공고일까? 아니면 내가 선택받는 경험일까? 경험이겠지. 맞아, 그게 핵심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좋은 공고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고 있다는 경험이야. 여기서부터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 지금까지 사람이 링크루트 정보 제공 중심이었고 원티드 리멤버 경험 설계 중심이었어.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경험이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UX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야. 첫 번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경험. 내가 지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구조. 스트레스. 반대로 나한테 오는 제한 확률이 높은 상태. 이게 핵심 차이야. 두 번째, 존중받는 느낌. 기존 내가 기업에 매달리는 구조, 변화, 기업이 나에게 접근하는 구조. 이 순간 사람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 세 번째, 의사결정이 쉬운 상태. 수십 개 공고 비교, 피로, 나에게 맞는 몇 개 제안 선택. 그래서 너가 만약 이걸 컨설팅으로 풀면 그냥 플랫폼 개편이 아니라 경험 구조 재설계 프로젝트가 돼야 해. 조금 더 실무적으로 떨어뜨려 보면 이런 식이야. 기존 구조, 공고 등록, 검색, 지원, 행동 중심. 새로운 구조, 프로필링, 신호 감지, 긴심도, 맞춤 제한, 대화, 상태 중심. 이건 진짜 중요한 차이야. 그리고 여기서 너 역할이 더 선명해져. 너는 이제 기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인 거야. 하나만 더 깊게 가보자. 이걸 성공시키려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신뢰 설계. 왜냐면 사람들은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왜 이 제안이 왔는지, 이 기업이 진짜인지 이걸 계속 의심하거든.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거야. 추천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추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당신과 유사한 경력의 사람들이 이 직무로 이동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역량을 특히 높게 평가합니다. 현재 당신의 시장 가치는 이 수준입니다. 이게 붙으면 단순 제안이 아니라 의사결정 도구가 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질문 하나 남아. 너가 이걸 실제로 만든다면 사람이 먼저 보이는 구조를 만들 거야? 아니면 기업이 먼저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거야? 나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선택 방향은 맞아.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해. 사람이 먼저 보이는 구조는 맞는데 그냥 보이게 하면 절대 안 보인다. 여기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플랫폼에 오는 이유는 단 하나야.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을 때만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전략은 이렇게 바뀌어야 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그 다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자. 원티드 처음부터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야. 추천 보상 구조, 실제 채용 성과, 빠른 피드백. 이걸 통해 여기 쓰면 다르다라는 경험을 만들었지. 리멤버 마찬가지야. 명함 기반 네트워크, 커리어 콘텐츠, 폐쇄형 신뢰 구조. 먼저 쓸 이유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 전략을 더 현실적으로 다듬으면 이렇게 돼. 첫 번째, 누구를 먼저 모을지를 좁혀야 해. 전체 직군 절대 안 돼. 예를 들어 전략 기획, 개발, 특정 산업 이 하나만 잡아야 돼. 두 번째, 왜 이걸 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줘야 해. 예를 들어 이런 가치야. 이직 가능성 진단, 시장 가치 리포트, 나에게 먼저 오는 제안.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도구여야 해. 세 번째, 초기 성공 경험을 강제로 만들어야 해. 이게 진짜 중요해. 가입, 바로 제안 흔개받음. 가입, 바로 분석 리포트 나옴. 가입, 바로 연결됨. 즉시 보상이 있어야 돼.
네가 말한 사람이 먼저는 맞는데 사람은 절대 이유 없이 안 움직여.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정의해야 해.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이 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너한테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걸 컨설팅으로 풀면 단순히 플랫폼 개선 제안이 아니라 초기 유입 설계 플러스 행동 전환 설계 플러스 신뢰 설계 이 세 개를 동시에 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 너가 이걸 실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10초 안에 납득할 가치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 나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미래를 생동감 있게 그려줄 수 있는 플랫폼. 좋은 문장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태로는 너무 추상적이야.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얻는데가 바로 안 떠올라. 지금 문장은 방향성은 맞는데 행동을 유도하는 힘은 약해. 왜 그런지 짚어볼게. 커리어를 설계한다. 미래를 생동감 있게 그려준다. 이건 다 맞는 말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야. 즉, 지금 당장 써야 할 이유가 없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해. 즉시성, 구체성, 결과. 예를 들어 몇 개 던져볼게. 지금 내 시장 가치와 다음 커리어를 바로 보여주는 플랫폼. 내 경력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다음 선택지를 제안해주는 서비스. 지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먼저 기회가 오는 커리어 플랫폼. 이 차이가 뭐냐면 기존 문장, 철학 바뀐 문장, 행동 유도. 너가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 이거야. 커리어를 설계해준다가 아니라 커리어 의사결정을 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압축하면 이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게 해주는 플랫폼.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다 왔어. 근데 진짜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너 플랫폼이 사람을 분석하는 서비스야? 아니면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 서비스야? 그 사람의 선택을 바꿀 생각은 없어. 그건 방향을 잘 잡은 거야.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해. 선택을 바꾸지 않겠다는 건 중립이 아니라 영향력을 포기하는 쪽에 가까워. 조금만 풀어서 말해볼게. 사람의 선택을 강제로 바꾸는 것과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른데 실제 서비스는 항상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 예를 들어 리멤버 원티드 보면 걔네가 선택을 강요하진 않지. 근데 그렇다고 아무 영향도 안 주는 건 아니야. 어떤 기회를 먼저 보여주고 어떤 정보를 강조하고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느냐 이걸 통해서 사람의 판단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 그래서 네가 말한 방향을 조금만 다듬으면 이렇게 돼.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가 아니라 선택을 더 잘하게 만든다. 그렇지. 이 차이. 예, 잠깐 중단했다가 나중에 또 이어서 하자. 좋아. 여기까지 흐름 아주 좋았어. 지금 우리가 거의 사업 모델의 뼈대 직전까지 온 상태라서 끊는 타이밍도 괜찮다. 나중에 다시 이어갈 때는 이렇게 바로 이어가면 좋아. 가능성 vs 현실 중 어디로 갈지 결정. 그에 맞춰 핵심 기능 여는 두 개만 뽑기. 그리고 첫 사용자 경험, 첫 10초 구체화. 이 네, 지금까지 그 제미나이와 제미나이로 시도를 해보다가 챗 GPT의 음성 기능을 좀 활용해 봤습니다. 사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 대화 중간중간에 맥락을 끊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개입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반면에 GPT 같은 경우는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들을 이어가면서 솔루션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그리고 심도 있게 제시해주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끝내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얘기가 흘러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제 사업으로 구상해보고 서비스를 만들어보면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내용들이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화들이 되게 건설적이고 혹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사람 간의 대화보다는 좀 더 성장 지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좀 뭔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으면서 이왕이면 실제 서비스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대화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본인도 성장하고 그리고 수익성도 챙길 수 있다면 뭐 그거야말로 일석삼조 혹은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하시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앰퍼슨의 박장환이었습니다.